안녕하세요. 앞으로, 앞으로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는데요. 뭐,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도 여전히 사람들은 별로 놀라거나 두려워하거나 겁내지 않습니다. 한국은행의 이창용 총재가 이제 고점 대비 30% 부동산이 무너지면 싸그리 망한다고 얘기하지만 그래도 사람들이 별로 기담아 듣는 것 같지 않습니다. 왜 기담아 듣지 않습니까? 기준금리를 6차례 동결하니까 그냥 저러는 겁니다. 한국은행이 대기업 살리겠다고 서민들 계속 연끌하고 비투하게 부추겨 놓고 입으로만 빚내면 안 된다고 얘기하니까 국민들이 그냥 어리둥절하는 거죠. 언론 통제해가지고 지금 부동산이 망하고 있고 주식이 망하고 있는데 별로 사람들이 느끼지 못하게 만들고 있는 거죠. 2023년 11월 말부터 2024년 되면 뭐 경제는 더 악화된다고 얘기하죠. 미국의 기준금리를 올해 11월이든 내년이든 더 올리는 건 확실하죠. 미국의 기준금리가 6% 이상 넘어가는 걸 목격하게 될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한국은요. 기준금리 내릴 시기를 지금 찾고 있는 거죠. 정신이 나간 거예요. 지금 전체적인 상황을 내다보는 게 아니라 당장에 눈앞에 있는 것들 어떻게 좀 몸에 날려고만 하다 보니까 경제가 더 폭망해 가고 있는 겁니다. 이제 감당이 안 됩니다. 앞으로요,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고배당 우량주, 고금리 채권, 장기 금융채 이런 것들을 싸그리 모아서 탄탄하게 부자로 살 것이고요. 여유롭게 살 것이고 대출받은 사람들은 계속 빚 갚느라고 눈만 뜨면 일하러 가겠죠. 띵동 이러면 당근마켓이나 벼룩시장에 알바 자리 있다고 이제 문자 계속 받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 받아야 하루하루 허덕이면서 일해야 살아남을 수 있기 때문인 거죠. 이제 대출받고 뭐 할 생각은 안 하는 게 낫습니다. 대출 받지 말고 없으면 그냥 극빈의 삶을 사는 게 낫다라는 겁니다. 차라리 밥을 굶는 게 낫지 빚지는 것보다 밥 굶는 게 더 낫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가난하게 살면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남들보다 더 아끼고 더 악착같이 살아야 삶이 나아질 수 있습니다. 젊어서 힘들게 성실하게 노력하며 살면요. 그러면 나이 들어서라도 좀 괜찮아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나이 들어서도 그냥 겉멋들어가지고 허덕이며 살면 어떻게 됩니까? 인생이 이제 죽을 때까지 불행한 거죠. 참 서글프죠. 남들하고 비교질하면서 억울해하고 이런 생각이 이 탐욕에 이제 빠지게 만드는 거죠. 함부로 남한테 얻어먹지도 말아야 되고요. 뭐 남들하고 비교하는 것도 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보다는 스스로 자기 삶을 어떻게 하면 좀 잘 유지해 나갈지 갖춰 나갈지 이 강구하는 게 더 필요한 거죠. 평범하게 산다는 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를 잊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나에게 때가 오지 않았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다려야죠. 견뎌야죠. 이미 지나가버린 것에 집착하지 않고요. 앞으로 내가 뭘 좀 채워나가면서 살아야 될까? 그런 고민하면서 지내야죠. 조급한 마음 버리고요. 차근차근 하루하루 나의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야죠. 언제든지 극한의 빈곤 상태로 내몰릴 수 있기 때문에 절약을 당연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아끼고 절약한 돈으로 뭐 해야 됩니까? 저축해야죠. 고비당 우량주 사야죠. 고금리 채권 사야죠. 그러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지지만 어느 시점이 지나면 축적된 것들이 엄청난 보상으로 다가온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분수지키고 나은 자세로 잘 지내야 된다라는 겁니다. 고개를 조금씩 드는 순간 파멸이 이제 다가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중해야 되고 낮춰야 되고 조용히 지내야지. 있는 듯 없는 듯 사는 게 뭐다? 최고다. 함부로 과시하고 드러내지 말라는 거죠. 미우나 고우나 내 건강 잘 챙기고 내 가족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죠. 내 마음가짐을 잘 갖춰놔야 어떻게 된다? 유지할 수 있다. 지킬 수 있다라는 거죠. 욕심 부려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조심해야 되는 거죠. 안정적으로 진을 궁리해야 되는 거죠. 조용히 살아야죠. 그래야 티나지 않아요. 장기 불안, 경기 침체 시대에 조용히 살 수 있다는 거죠. 월급 많이 받고 직책 있는 사람들 제일 먼저 총알바지 돼서 날아가는 거죠. 당연한 거죠. 당연한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생존할 것을 각오해야죠. 도끼를 품으면 최소한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쉽게 뭔가 할 생각은 버리는 게 좋죠. 철저히 보수적이 되고 철저히 엎드리며 살아야 됩니다. 이래저래 사는 게 얼마나 빡센데요. 먹고 사는 문제, 생활비 부담, 월세 부담, 뭐 뭡니까? 부동산 그 담보대출 상한 부담 이런저런 것들이 한두 개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다들 힘겹게 지내는데 뭐 욕심부려가지고 뭐가 될 것처럼 생각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정신 차리고 살아야 됩니다. 탐욕의 함정에 빠지면 못 빠져나온다라는 겁니다. 공짜를 바라면 안 되고요. 정말 정신 바짝 차려야 된다라는 겁니다. 앞으로 24년, 25년, 26년, 27년, 28년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어려워진다라는 겁니다. 기회가 계속 넘쳐나고 있다라고 하는데 그건 어떤 이들에게 해당되는 얘기입니까? 돈을 가지고 있는 여유가 되는 사람에게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돈 없이 지금 무리하게 빚진 이들은 어떻게 됩니까? 죽어나가는 거죠. 부자가 됐다, 몇 억을 벌었다, 수십억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 하는 놈들은 개쓰레기고 사기꾼입니다. 믿지 마십시오. 일확천금 없습니다. IMF 때 외국인들이 금융주를 많이 샀죠. 지금도 들고 있습니다. 왜? 배당을 엄청나게 많이 받기 때문이죠. 수익률이 9%면 7년 전 지나면 원금이 2배가 되죠. 엄청난 효과입니다. 처음엔요. 되게 적죠. 티가 안 나죠. 근데 시간이 어느 시점을 지나면 엄청나게 올라간다는 거죠. 지금 경제가 매우 심각하죠. 많이 안 좋습니다. 난립니다. 부동산 투기로 돈 많이 벌었다고 얘기하는 사람들 중에 어려움에 처해 있지 않은 사람이 얼마나 되나 라는 의구심이 들 정도인 거죠. IMF가 다시 왔죠. 시즌2입니다. 2024년에 한국 국가신용등급 하락, 지방정부 부채 등으로 부동, 이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난리 나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무슨 놈의 부동산이고 주식입니까? 부동산이나 주식 따위에 사람들이 관심을 안 갖는다라는 겁니다. 시간이 지날수록요. 2024년에 경기대응 완수자본 적립하고 추가로 또 적립하고 최대 3.5%까지 금융권에 자본을 추가로 적립해야 된다는데 그 말이 무슨 말일까요? 추가로 적립하면 사람들에게 대출 안 해주는 거죠. 그리고 원금 일부 상환 요구하고 사람들 점점 더 대출 연장하는데 힘든 거죠. 막세지는 겁니다. 이 금융권부터 돈을 모아야 되는데 빚쟁이들 어떻게 하겠어요? 빚쟁이들한테 빚을 돌려막기 하라고 빚 더 내주겠습니까? 아니죠. 이런 상황에서 회사에 잘리면요. 답이 없습니다. 근데 회사는요. 사람을 내보내려고 혈안이죠. 특히나 월급 많이 받는 사람부터 제일 먼저 내보내려고 할 거예요. 이래저래 이런 감축하고 있고 성장은 없다고 하고 고용은 더 줄어들고 이러는데 무슨 놈의 재테크가 웬 말입니까? 지금은 재테크 따위가 문제가 아니다. 주식이나 부동산 따위에 신경 쓸 시기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보다는 더욱더 조심하고 또 조심하고 대비할 국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지금은 정신 바짝 차리고 정말 조심하면서 지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데 지금 쉽냐? 무지하게 어렵다라는 거죠. 조심 또 조심하면서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지금은 기회가 열리고 있고 돈이 없으면 벌어야 되고 재테크 따위에 신경 쓰는 게 아니라 생존을 최우선의 과제로 생각하고 직장을 잘 지키고 돈을 잘 움켜쥐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